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 영어 합격한 합격생이고요. 세보니까 4년을 공부한 줄 알았는데 5년 정도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왜 헷갈렸는지는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그냥 궁금해하셨을 게 일단 점수일 것 같아요. 교육학 점수. 왜 5년인지를 헷갈렸냐면 초수 때는 공부를 사실상 안 했다시피 제가 어떻게 초수 때 공부했냐면 1, 2월 강의를 한 30%만 들었나? 공부를 진짜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기했던 거는 꽈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학이. 그만큼 저는 이경문 교수님 강의를 너무 좋아했었고 여기서 이렇게 개판치며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점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저는 2월부터 11월까지 풀로 직강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17점 후반의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헤매면서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는 거였고 굉장히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근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꼈고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교육학 강의라는 게 너무 강의도 재밌었고 맨날 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냐고 근데 설명이나 들으라고 나랑 재밌게 떠들다 가면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점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면서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다져놓으니까 그 뒤로는 전 점수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이 3수 때도 제 기억에 3월부터 11월은 다 들었던 것 같고 직강으로 이때 점수가 19점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4수 때는 제가 한 학기 기간제를 하고 와가지고 이때는 8월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금 못 봐가지고 18점대가 나왔고 이제 올해는 강의도 안 듣고 그냥 교수님이랑 조교하면서 그냥 그 카페 관리하면서 너 공부할 거 해라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 인강 듣고 모의고사 풀고 이 정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19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2달치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훑어보신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초반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글밖에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이걸 계속 읽고 반복하고 인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에 정말 많이 남게 되고 그리고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계속 이 2달간 계속 같은 사이클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2달씩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충분히 저는 17점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점수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은 이게 맞나 싶더라도 교수님 믿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초수는 스킵하고요. 이제 재수 때는 현장에서 스터디를 꾸렸어요. 한 5명 정도 많이 꾸렸던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복습만 했습니다. 직강 복습.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인출해보기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뭐였죠? 라고 스터디원이 물어보면 답하고 모르면 다시 읽어보고 다시 답하고 그냥 이것만 하다 갔어요. 이게 짧으면 1시간 길게는 뭐 한 2.5시간 2시간 반 정도? 이거를 하루에 다 끝내고 가면 그래도 상당히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았었고 그리고 요새는 제가 커리큘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자료 같은 거를 나눠주시거든요. 좀 쓰도록 도와주는 강의 답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저는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모르는 내용도 일단 무조건 다 채워보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자료를 나눠주시면 그냥 문제 하나 빈칸 여러 개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냥 무조건 채워봤습니다. 일단 모르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나마 머리에 있는 걸 꺼낼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인출을 할 수 있고 좀 저만의 답안을 점점 생각하고 굳어지게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자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허투루 그냥 받아 넘기고 그냥 구겨서 책상 안에 껴놓고 이러지 말고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기억에는 모의고사 볼 때까지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복습만. 예습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냥 계속 복습. 왜냐면 계속 날아가니까요. 교육학 지식이 되게 방대하고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는 일단 이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는 누적 독해라고 할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 1, 2월 책이 있고 또 3, 4월 책이 있고 쭉쭉쭉 해서 7, 8월 뭐 마지막에 핵심 요약집까지 해가지고 되게 교재가 많아요. 저희 커리큘럼을 다 타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좀 교육학을 많이 재밌게 공부했던 사람이라 남들보다 교육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 2월에 이 책을 읽었으면 이제 3, 4월에 또 새 책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문제풀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게 나왔으면 여기서도 읽어보고 여기서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적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또 5, 6월 교재가 있겠죠? 이것도 풀어보고 틀린 거 나오면 여기서 읽고 여기서 또 읽고 여기서 또 읽고 이렇게 계속 읽고 인출하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7, 8월 되면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긴 하겠죠. 7, 8월 문제은행 또 교수님 모의고사 어렵기로 소문났거든요. 여기서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아마 7, 8월쯤 되면 여러분도. 그래서 또 틀린 거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냥 또 계속 읽고 하다 보면은 이때쯤 와서는 되게 빨리 읽게 돼요. 왜냐면 계속 여러분이 읽었던 거, 틀렸던 거, 또 틀릴 거 뭐 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틀렸던 거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점점 빠르게 여러분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막해요, 사실. 왜냐면 1, 2월 책부터 일단 재미없어 보이고 그냥 막 줄글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 잘 쟁취하겠다, 얻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라도 배워가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접근하다 보시면 교육학은 진짜 나중에는 이거 쓰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줄줄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꾸준한 투자를 한다면 교육학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공부가 이제 그냥 키카드 인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A4 용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쭉쭉 나누고 여기에 문제 내고 여기에 답 내고 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비뽑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말해보고 답지 확인하고 이런 스터디를 이제 한 3, 4명씩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 모른다고 생각되는 개념들 다 적어놓고 이거를 이제 제비뽑기 하듯이 해서 계속해서 반복 인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요 3가지 정도 말고는 저는 따로 뭐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스터디를 이제 재수 때는 이 스터디만 하고 이제 삼수 이후로는 이제 이 스터디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다른 합격 수기들도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적합한 공부 방법을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뭘 또 말씀드릴까요? 그런 것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시험 볼 때 논술, 뭐 주제 연계를 해야 되냐, 서론결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시험 치면서 주제 연계 글 이런 거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그래도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떤 답을 정확하게 써야 하는가, 이 시험에서 물어보자 하는 그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만 잘 캐치하고 그에 맞는 이론적인 근거와 정답만 서술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론결론 채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본론마다 연계하는 거 채점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교수님 모의고사 보면 처음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주제가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기출대 보시면 그 주제가 맨날 달라요. 이 주제를 관점으로 서술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저는 별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바꿔서 하는 거고 그런 거 굳이 연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고요. 이거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여러분이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근데 시험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몸도 좀 안 좋을 때가 있었고 그 멘탈도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요때 제가 요즘도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거의 목 디스크 직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목 아프면 두통도 오고 제가 딱 이 시험 당일날 교육학 치고 나서 목 엄청 아프고 두통 심해가지고 B형은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수점으로 1차를 탈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 관리를 여러분 상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나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컨디션 정말 정상으로 잘 맞추고 가야겠다.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 요때는 제가 이제 4번째까지 왔다 보니 나 이번에 진짜 붙어야 된다. 이거 올해 아니면 안 된다. 올해 끝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보니까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이때도 막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때도 점수가 사실 더 안 나오기도 했고 이때는 1차에서 마이너스 2점인가 네. 그래서 좀 뭐 아까울 것도 없이 떨어졌는데 요때 이제 이거를 다 겪으니까 저는 이때는 나는 다 관리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막 한의원 다니고 도수 치료받고 멘탈 관리하고 저는 그리고 신경정신과 약도 먹어봤어요. 이게 좀 진정되라고.
뭐 많이 먹는데 써드릴까요? 인데놀, 인데놀이라는 약이 있어요. 자나팜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저는 한 10mg 먹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굉장히 떨려 하신다. 그러는 분들은 뭐 신경정신과든 어딘 가셔서 한번 처방 받아보고 모의고사 같은 거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졸리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니까. 저는 근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안 떨리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최종했을 때 1차는 커플 10점 넘게 합격했고 최종도 2차까지 다 봤을 때 플러스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 끌면 정말 지쳐요. 굉장히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에너지 있을 때 충분히 관리하시고 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저처럼 오래 끌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욱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교직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뭐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뭐 인강으로도 있겠고 직강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 공부했을 때 나는 이 교육학을 다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교육 철학,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왜 봐야 되나?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긴 수험 시간이었지만 그걸 고민한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붙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인지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 나오긴 안 나와요. 교육, 철학, 상담 이런 거 진짜 안 나오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됐냐면 저는 2차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차 때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교직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 간의 뭐 다툼, 충돌, 뭐 교사 간의 다툼 이런 게 면접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상담 같은 것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2차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파트를 다 열심히 공부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급하고 나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우선이다 싶으면은 뭐 그냥 빈출 위주로 나중에는 가게 돼도 점수에 큰 영향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 뭐 성격 그런 거에 맞춰서 정말 효율적인 전략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저는 그걸 미리 해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 따로 쓰기 연습을 하진 않았어요. 그게 굳이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눠주시는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써보기만 해도 충분히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형식을 다 갖춰서 쓰는 연습을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그거는 모의고사 중간에 보시니까 그걸로만 맛보고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그거를 따로 하는 건 너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부터 그거는 하셔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근데 사실 이 시험을 볼 때 완벽히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때도 11월에도 불안했어요. 나 모르는 거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도 모든 걸 다 외우고 들어간 게 아니고 모의고사 보면 엄청 두들겨 맞아요, 진짜. 모의고가 진짜 어렵거든요, 교수님께.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당연히 불안함도 동반하실 거고.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외워야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정말 막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교수님이 강조하신 건 그래도 좀 스터디원들과 서로 인출하면서 말할 정도는 돼야겠다. 어떻게 써볼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놔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날 그렇게 다 했다 싶어도 다음날 되면 또 다 까먹어요, 사실. 그래서 이 1, 2월 2달간의 사이클 동안 이걸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계속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잘 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빡세게 하면 또 나중에 지치니까. 긴 레이스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점점 낮추긴 했거든요. 아마 교육학과 전공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저는 이 재수 때부터를 예로 들면 저는 교육학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해요. 아마 이때 한 4대 6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점 줄여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3대 7, 2대 8. 진짜 오수 때는 거의 1대 9 정도로 교육학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혼나고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쌓아 올렸던 지식들이 저는 자신감이 그래도 있었고, 왜냐하면 정말 좋은 강의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접하실 거니까요. 교육학 한 번에 빡 잡아놓으면 사실 나중에 진짜 할 게 없어요. 이게 말은 방대하다고 하지만 다
이해하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내용이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근데 너무 조금 공부하면 또 결국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저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처음에는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뭐 부족하면 더 하셔도 되고 절대 시간이 아깝지 않고 되게 안심이 되거든요. 교육학 점수를 높게 받아 놓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공 좀 더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교육학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슬럼프를 왜 겪게 되면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저는 근데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P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진짜 계획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좀 탄력을 받아야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공부량이 진짜 4시간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공부 너무 안 된다. 그냥 놀까 이러고 퍼져 있다가 자는 날도 되게 많았고 근데 잘 되는 날은 막 새벽 3, 4시까지 그냥 막 쏟아내는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개인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셔서 저는 슬럼프를 그냥 힘들다 싶으면 바로 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공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코인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고 여기 뭐죠? 공원 이름 뭐였죠? 사육신공 가서 막 운동하고 잇몸을 키우고 팔굽혀 펴기 혼자 하고 그런 식으로 즉각 좀 풀었던 스타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 굳이 이걸 잡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위험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오래 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편안한 수험 생활을 즐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남들처럼 빡 공부해서 빨리 붙은 게 아니고 좀 천천히 갔던 스타일이라서 이 방식에 저는 후회가 없기는 한데요. 즐겁게 공부했던 편인 것 같아서 나름. 그래서 슬럼프는 보통 저는 모의고사 때 많이 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한 만큼 나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네 이 느낌이 이제 계속 오니까 불안해지고 공부도 더 안 잡히고 근데 그냥 그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 모르는 게 또 있었구나. 이걸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나 자신한테 화나면서 나 이거 왜 틀렸지? 나 이거 아는 건데 하면서 그냥 자신을 되게 좀 뭐랄까 채찍질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고 처음에 멘탈이 진짜 약했거든요. 저도 그냥 망했다 어떡하냐 올해도 못하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교육학 얘기는 아니지만 영어 전공이 뭐 전공을 한 65점 정도를 받아야 좀 안정빵이거든요. 1차에서 근데 제가 오수 때도 전공 모의고사가 거의 50점대로 쫙 깔았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69점이 나왔거든요. 전공이. 그러니까 계속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나 이렇게 점수 받아도 되나 싶겠지만 나 모르는 거 또 나왔네. 이거 공부하면 다음에는 점수 잘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쉬어야 되든 쉬셔야 돼요. 저는 주말 공부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평일에 빡 하고 주말에 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루틴들을 스스로 잘 계획하고 찾아야지 남들 한 대로 다 따라하지 마시고 꼭 자신만의 리듬을 발견하셔야 이 긴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최탈을 했을 때 1, 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건 사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제가 4수 때까지는 다 1차 탈락이었거든요. 5수 때 첫 2차 시험을 본 거라서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1, 2월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었고 이때 떨어졌을 때 이때 1, 2월의 공백은 저는 교육학은 안 했었나? 안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때는 전공 조교를 했었을 때라서 아마 1월부터 그냥 전공 조교 일 하면서 좀 보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의 아픔을 좀 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곳에 집중할 뭔가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뭐 그게 공부가 됐던 저는 요 4수 때는 떨어지고 나서 사립학교 시험을 정말 겁나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좀 극복해보고 마음을 비우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네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했고 왜냐면 그때 사립학교 시험 보러 다녔을 때 1차 필기는 거의 다 붙었거든요. 제가 한 7, 8개 본 것 같은데 한 6군데는 제가 면접까지 다 가서 면접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다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좀 1, 2월에는 더 쌓아두고 저는 그리고 사실 교육학은 근데 그러니까 거의 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저의 재수 시절에도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면 불안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음 해가 됐을 때. 왜냐면 1, 2월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받아놨으니까 1, 2월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먼저 드실 거예요. 교육학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는 전공에 좀 더 1, 2월에는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페인을 잘 분석하시고 이걸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4수 때 기간제를 했었는데 이때 공부 방식이요. 일단 제가 요 3월부터 7월을 이제 기간제를 고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일단 학교 거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집 오면 뭐 6시, 밥 먹으면 7시, 있으면 8시 이러니까 그리고 일단 되게 지쳐요. 생각보다 수업을 하루에 3, 4시간씩 하면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해봐야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반기 공부 시간이 진짜로 많이 해봐야 2시간? 그리고 이때 돼서 이제 좀 열심히 하게 된 건데, 일단 사람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상반기 이만큼 날렸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제가 4수 때 멘탈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벌렁벌렁거리면서 시험 봐가지고 시험을 진짜 못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근데 도움은 되는 게 뭐냐면 2차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수업을 많이 해보니까 수업 시연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때 좀 내가 맡았던 업무들을 녹여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게 일병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기간제를 이때 선택했냐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일단 이 기간을 거치면서 좀 들었고,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일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를 좀 느껴봐야겠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와서 또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공부할 시간은 정말 안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업무량도 다를 것이고,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또 퇴근 시간도 다를 것이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병행은.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기간제 하는데 임용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따뜻하게 편하게 준비하세요라고 말해준 학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공부 시간은 줄어들되 어떤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좀 가능한 느낌이긴 하다. 그래서 하반기 공부를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간제 경험이 그 1차 전공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도움이 됐냐면 제가 고2, 고3 수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지문을 했었는데, 저희 영어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런 지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 시험 비슷한, 수능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비문학 영어 지문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독해력 단어 같은 거를 이제 아무래도 더 보게 되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따지면 전공 공부가 됐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기간제를 굳이 한다면 그래서 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추천하는 편인 게, 일단 수업의 강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제가 다른 과목을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 조심스럽긴 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등학교 기간제를 하면 자신의 일반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수업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지만, 대신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전공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 한 군데밖에 집중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공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제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다 잘 되실 거니까. 저도 먼저 가서 또 공부하고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공부만 하다 죽을 사람들인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정말 먼저 가서 열심히 또 두들겨 맞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잘 무장하고 준비하셔서 정말 행복한 교직 생활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